자, 오늘의 주제도 역시 강성 주주분들이 힘들었던 애증의 종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주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앞서 봤던 현대 기아차 대비해서 사상 최대 적자가 난 기업입니다. 이미 뭐 실적 잠정적으로 우리가 실적은 공개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었고 이제 확정치로 이제 3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는데 그래도 이 메모리 한파 이슈가 계속 나왔지만 그래도 주가가 더 밀리진 않고 잘 버텨줬었단 말이죠. 이전 대표님, 네. SK 하이닉스 네. 그래도 오늘 양봉 뽑아졌잖아요. 네, 네. 시사하는 바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 오늘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네. 불구하고 이제 올랐다. 삼성전자도 실적 안 좋게 나온 날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뭐 이 사이클상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을 때 이게 아마 바닥이 아닐까라는 그런 바닥론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들 지금 재고 관련해서 이렇게 좀 보면요, 여전히 재고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판매가 많이 줄어든 부분 때문에 이제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줄어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시간차를 좀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대략 뭐 한 2분기 정도가 지금 업계에서는 재고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제가 증시에서 이렇게 뭐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들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네. 별로 맞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맞았던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믿을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은 분명히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팩트 중에 하나는 어저께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같은 경우에 네.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네네. AI 관련해서 지금 대결을 펼치고 있는 두 기업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요 AI용 고성능 서버 시장 이런 쪽으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확대를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수요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 수주 계속 잘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지금 감산이라는 부분들, D램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D램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어제 클라우드 관련 실적이 더 좋게 나와서 일명 마소라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시간에서 거의 뭐 9% 10%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하이닉스가 그래도 반격을 준 것인가, 내일도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 김윤수 대표께서는 좀 좋은 시선으로 보고 계셨잖아요. 네. 네, SK 하이닉스 오늘 모습을 보시고 어떤 분석을 좀 내려보셨습니까? SK 하이닉스는 네.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내일 더 빠지겠네. 그러면 올라갑니다. 네. 그 시장은 어떻게 보면 또 역발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네. 또 차트 만들어서 이거 좀 저거 좀 넘어가나 빠집니다. 네. 아주 지 맘대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네. 근데 이게 그럴 때 제일 그런 거죠. 특히 이제 바닥을 턴해서 돌아가긴 갈 텐데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이 사장님도 모르시고 이재용 회장님도 모르시고, 네네. 예, 다 모르는 관점에서 이 수요 공급이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나마 개연성이 높은 건 그거죠. 일단 지금 삼성전자마저 업계 1위 이만큼 차지하는 회사가 그래 우리도 감산하겠어 네. 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 스팟 가격들 보게 되면 이제 더는 안 빠집니다. 네. 그래서 약간 하루는 반등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턴하리라고 보진 않겠지만, 네. 이제 과거에 계속 하락했던 부분들이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에서 IR에서 밝혔듯이 고객사들이 아직 재고는 갖고 있다. 하지만 그런 거 있죠. 입질이 들어온다 이런 거. 이런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조금씩 변화가 들어오긴 올 것 같다. 네. 또 이번에 실적 관련돼서 지금 한 3조 4천억 정도 네. 지금 적자를 발표했지만 원래 한 3조 6,600억 바라봤던 게 조금 그나마 줄었어요. 그랬던
그래 봐야 거기서 거기겠지만 네. 역시 적자는 큰데 그중에 재고평가 손실이 1조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얼만큼 줄어들어서 거기서 변화가 나오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2분기에는 재고평가 손실을 많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재고에 대한 변화가 2분기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는 거에 변화를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IR에서도 한 5번, 6번 나왔습니다. 네. 그 HBM3라고 하는 네네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네. 네. 이거를 그러니까 디램을 12단으로 쫙 쌌습니다. 한 개 나가는 것보다 12개 같이 나가는 거. 네. 이 효과를 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싸서 패키징을 만들어서 같이 H백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쪽으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네네. 여기서 나오는 거는 당연히 고수익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인데 그러나 하나 강조하고 있는 건 이게 아무리 고수익이어도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요만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메모리 업황이 커야 지금 지금 나오고 있는 AI용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역할론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은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5년간 40% 크겠다라고 오늘 IR에서 얘기했지만 40% 큰 게 100 중에서 1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아직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가장 실적에 좌지우지되는 거는 사이클의 대표적인 끝판왕을 보여주는 메모리 사이클이 얼만큼 변화가 되느냐라는 쪽인데 근데 저희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 돌아갈지 뭐 3분기에 돌아갈지 2분기에 돌아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닥이라는 근거는 충분하죠. 그럼 이런 때 편하진 않을 겁니다만 네. 그래도 이럴 때 가격 밀렸다 조금씩 뭐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대응하기에는 지나고 나니 저점이었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실적 안 좋은 거 다 반영이 됐던 차트고 악재들이 나와도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는 건 지금이 업황 바닥 수준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제가 사적으로 한번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방미를 하고 있는 윤 대통령 뭔가 선발 보따리를 갖고 와야 하는데 오히려 바이든이 중국이 지금 마이크론 제품을 안 살려고 하는 지금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먼저 선수를 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니들 중국에 메모리 팔지 마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분위기 잘 여물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 업황에 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영향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표님? 아 저요? 네. 그래도 3위입니다. 네. 예, 업계 3위 업체에 대해서 견제가 들어와서 중국 팔지 마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그렇게 크게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 중국에 공장들이 있어요. 그쪽에 대해서 성사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오늘 IR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또 그겁니다. 미국 제재도 중국 공장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물론 거기서 새로운 장비들에다가 레벨업 시켜서 더 끌고 나가려는 거는 미국 눈치 엄청 보겠죠. 게다가 네. 또 1년, 2년 그리고 매년 유예는 시켜주겠지만 언젠가 하지 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캐파도 늘리는 게 5%대로 한계가 돼 있다 보니까 제한은 돼 있지만 그 부분 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눈치를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동맹국인 거 인정. 그러나 우리가 속국은 아닌데 남의 나라 기업에게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좀 조속히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 3번으로 넘어갈 텐데, 자, 앞서 1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했던 삼성전자도 내일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하죠. 뭐 그러면은 뭐 오늘과 하이닉스와 마찬가지 패턴이 나올 텐데 이미 공개됐던 실적 부분. 근데 이 메모리 기업들의 추가 감산 시도가 혹은 발언이 내용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 이주연 대표께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뭐 여기서 추가 감산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삼성전자에서 이제 감산 이야기가 나올 때 의미 있는 수준까지 감산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같은 선상에서 뭐 같은 내용들 한 번 더 뭐 리바이브 정도 되는 수준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러면 굳이 여기서 감산을 추가적으로 더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이제 재고 물량들 떨어내는데 좀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지금 글로벌 시장이 전부 다 안 좋은 상황, 이 상황이 결국 리세션이라는 그 경기 맞아요. 침체 우려감 때문이잖아요. 하반기에 더욱이 침체 이슈를 좀 네. 미국 쪽에서 나오던데 그렇죠. 지금 이제 디폴트 이야기도 네네. 뭐 디폴트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은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네요. 예, 항상 이걸로 이제 좀 시장이 좀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이제 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가 좀 동결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보인다든지 사람들이 이제 가시권에 이거 리세션이 오더라도 좀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걱정하는 것 정도로 경기 침체 크게 오지 않는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온다라면 네. 괜찮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이게 좀 잘못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될 때는 뭐 반도체도 감산 또 그때 가서 이야기 더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네.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김현우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내일 IR에서 확인해야 될 거 네.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용인의 클러스터 지면서 300조 투자한다고 그렇죠. 했는데 예. 거기 가장 핵심이 파운드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파운드리 이렇게 가겠다. 어차피 지금 실적 안 좋으니까 지금 그거보다는 지난 거 얘기보다는 아마 앞으로의 장밋빛 얘기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파운드리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들 체크해야 될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EUV 그렇죠. 관련된 투자 얘기들 아마 SK하이닉스에서도 살짝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근데 그쪽은 거의 원조가 삼성전자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 시행착오 이렇게 겪었지만 이거 하반기에 양산한다. 네. 내일 EUV 관련 뉴스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거죠. 어제 SK하이닉스가 계속 HBM3 얘기했는데 네. 우린 그거 아니다. 네. 예, HBM PIM입니다. PIM은 프로세스인 메모리다 보니까 네.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칩 역할을 같이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엔비디아와 협의하면서 이쪽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새로운 동력에 대한 AI 반도체에 대한 성과를 또 얘기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변화를 본다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애써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팻말 짧게 들어주시고요. 자, 반도체 업황, 반도체 종목군들은 지금이 업황 바닥이 확인된 것이 맞다 아니다. OX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확인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EUV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게 SNS텍이고 열심히 V자 랠리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황하고 상관없이요. 그러면 틈새 종목군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파운드리와 EUV 쪽을 잘 보자는 의견 주셨는데 관련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섹터, 반도체 중소 섹터에서는 어떤 쪽을 보는 것이 맞을까요? 이전 대표님. 반도체 중소 섹터라고 하면 뭐 저는 일단 반도체 꼭 종목은 반도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 반도체 종목 하면 딱 두 종목밖에 안 보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네. 매매를 하는 종목. 뭐 항상 매매하는 종목. 예, 항상 이제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뭡니까? 팔고 메모 하는. 좀 하게. 네. 동진 세미캠하고 네네. 프로텍이라는 종목입니다. 프로텍.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두 개를 하는데 뭐 네. 사실 지금 반도체가 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오케이. 타이밍적으로 네. 모아갈 수는 있는 자리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네. 일단 반도체가 아닌 다른 종목을 좀 이야기를 드린다면 좀 생소한 종목일 수 있는데 솔루엠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솔루엠은 이제 ESL이라고 해갖고 전자 가격 표를 이제 보면 우리 마트 가면 어떤 물건들 얼마 이렇게 적혀 네네네. 있잖아요. 상표명이랑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전자식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이제 우리 프린터 해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꽂고 다녔는데 네. 요게 이제 디바이스로 이렇게 전자식으로 해서 QR 코드하고 이렇게 싹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고요. 네. 요게 이제 글로벌 그 월마트라든지 큰 마트들에서 전부 다 이걸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기업들 중에서 이제 글로벌 2위 업체거든요. 근데 1위 업체가 유럽 기업인데 오너가 중국 쪽입니다. 중국에서 인수를 해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그 가장 크게 월마트랑 계약을 해놓은 1위 업체가 네. 만약에 이제 중국 기업들 요새 좀 미국에서 많이 때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솔루엠이 그 물량들을 다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북미 충전소 사업에 또 진출을 해 있어요. 전기차 충전. 전기차 충전. 예, 그래서 지금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 중이고요. 올해 말쯤 되면 이제 준공이 될 텐데 요번에 오늘 나온 소식이 이제 베트남 쪽 국책 과제로 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하는 부분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네.
충전소 사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각 마트마다 그리고 각 공장들, 테슬라에서도 지금 ESL이라는 이 상품을 쓰고 있거든요. 재고에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하는 부분들 다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솔루엠을 저는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뭐 반도체 별로 안 좋게 본다. 반도체보단 나는 이쪽을 본다. 솔루엠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짧게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나는 이 종목들을 좋게 본다. 어떤 거 좋게 보십니까? 네, 전공정 하나, 후공정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네, 전공정 쪽에서는 PSK 좋게 보고 있고요. 네. PR 스트립이라고 하는 쪽에서 글로벌 1위 네. 차지하고 있는데 포토레지스트리 벗기는 쪽이죠. 네. 그쪽과 함께 ISC라는 종목 좋게 보고 있고요. 네. 후공정 쪽에서 실리콘 러버라고 하는 그 소켓 쪽의 글로벌 점유율 90% 그죠, 이런 쪽은 압도적이죠. 네, 네. 성과를 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딱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반도체 좋게 본다. ISC 후공정, 전공정에서는 PSK를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주전부리 살펴봤고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